국내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은 어디서 숙소를 찾으시나요? 호텔은 부담스럽고 모텔은 좀 그런데 싶고, 그럴 때 저는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찾곤 했습니다.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숙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거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같은 도시에서는 대부분 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말이죠.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리는 건 외국인에게만 허용됩니다. 미국인 잭슨 씨가 서울을 여행한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이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빌리는 건 괜찮습니다. 그런데 한국인 김민우 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여행을 와서 이 가정집을 빌리려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. 뭔가 이상하죠?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도시, 그러니까 서울시, 부산시 같은 시 단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여행할 때는 외국인, 한국인 모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을 이용해도 됩니다. 왜 도시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되고, 왜 외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되고, 무슨 이유로 법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? 2011년까지 우리나라 법에는 도시에서의 공유 숙박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. 그런데 2011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. 도시에서 개인이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게 만든 겁니다. 하지만 이때 내국인에 대한 규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현행법과 상관없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족여행을 할 때 호텔 대신에 이사 도중 잠깐 뜨는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 쓰기도 합니다. 에어비앤비 사용자는 급격하게 늘어서 5년 만인 2017년에는 188만 명이나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렸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 법은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죠.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법을 만들었습니다. 호주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고, 거주하지 않는 별장 같은 집도 역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집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하지만 개인이 집 여러 채를 동시에 공유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2016년부터 공유숙박에 관한 법들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2017년에도, 2018년 최근까지도. 하지만 법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죠.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여행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법은 그런 현상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.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, 스마트폰 송금 이런 것들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땐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. 이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이런 변화에 맞게 법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입니다. 에어비앤비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, 한국에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도 5년이 되었습니다. 최근 공유숙박을 법제화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, 부작용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게.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